바쁘시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 그다음에 마이크 있는 걸 주세요. 제가 원래 그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이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드릴까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클라이언트가 1시간 반 동안 제 방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그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어져가지고, 그거를 하고 오느냐고 좀 늦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저번에 디자인 사고 영상 몇 분 나눠드렸는데, 같이 보시지? 안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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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영상, 못 오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3시간? 누가 3시간 걸린다고 그랬지? 그랬구나. 오늘은 저번에 발표 못 했었던 거, 혹시 발표 못 했었던 거 더 하실 분 계신가요? 3주 만에 나오신. 좀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1차 공개는 했는데요.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빈 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빈 목차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오늘은 책을 정했어요. 혹시 새로 오신 분들 빈 목차 확인하는 동안 우리 새로 오신 멤버들 잠깐 소개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새로 오신 멤버분들 마이크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저는 이지선이고요. 기존 멤버분들 이렇게 쭉 돌리고 새로운 멤버 따로 돌리겠습니다. 기존 멤버 소개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데요,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널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3주마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좀 더 여러 사람들하고 메이커 운동을 좀 같이 좀 즐겁게 하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뜻깊게 이런 분위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지선 교수님한테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이지선 교수님한테. 네. 그 다음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근데 난 영상 회장님 처음 하는데 먼저 하세요. 네. 이름 얘기 안 하셨대요. 빨리. 이름은 정재준입니다. 예. 네, 저는 저 한국 IBM에서 사회공헌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기부에 좀 접목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들 둘이어가지고 사심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석봉이라고 하고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메이커 활동을 한 3년 전부터 해왔는데 서울에서 다 배워가지고요. 천안에다가 메이커 문화를 좀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라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신지웅이라고 하고요. 메이커 문화를 소재로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좀 교육 콘텐츠 쪽으로 좀 제가 지식이 별로 없어서 여기 스터디 통해서 좀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니까 많이 배우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에코의 이정인입니다. 저는 원래는 토목공학 전공이었는데, 우연하게 메이커 문화를 접하게 돼서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이커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다은이라고 하고요. 메이커 다은쌤을 밀고 있고요. 네, 메이커 버스에서 3D 모델링 관련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승환이고요.
원래 일은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 메이크업 페어를 알게 돼가지고 1회부터 4회까지 모두 다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메이크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좀 더 넘어서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예,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표입니다. 저는 로봇 교육에서 시작을 해서 코딩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메이크 쪽은, 최종 목표가 메이크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메이커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앞에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원도 춘천에서 왔고요. 이제 춘천에서 이제 그 메이크업 문화를 좀 잘 해보려고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여기 서울에서 소프트 이제 코딩 봉사를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드론을 좀 만들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재미있는 키트를 한번 선보이지 않을까. 그때 한번 좀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올해 새로 왔는데 저는 일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에 됐는데 저도 메이크업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열심히 배워서 학생들에게 발명 쪽이나 좀 이렇게 창의적인 스팀 교육 쪽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멀리서 온 건 아니었는데요. 고양시에서 왔고 지금 대안학교에서 몸담고 있어요. 그 대안학교들이 주로 이제 인문학 과정들이 많이 강화된 그런 학교들인데 기술 파트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IT 쪽 하면서 이제 메이커라는 단어를 이제 최근에 들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한번 좀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안학교들이 이제 교육과정들 사실 이제 교육부 시술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목표 중에 뒷보면서 보여야지. 자신 없는 얼굴을 가리고.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두 분도 환영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바쁘셔갖고, 또 늦게 오실 분도 계신 것 같고, 김은영 선생님은 오늘도 좀 늦게 오실 것 같다 그러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내보냈고요. 조회수가 좀 되던데, 그래도 다운로드 수는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한번 써머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 책을 읽고, 오늘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건, 이 책을 읽고 내 파트에 대해서 내 목소리로 한번 제안해서 앞부분에 넣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에 찾아서 보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멤버들이 짤막하게나마 자기 얘기를 쭉 쓰시면, 자기가 느꼈던 생각을 쭉 쓰시면 그거를 앞부분에다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번역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원 제작자들한테. 그래서 제임스 덱을 통해서 원 제작자들한테 알렸고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원 제작자들이. 그래서 제 직접적인 피드백은 제임스 덱을 만나면 더 들어갖고 오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서머리하고 이제 번역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제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챕터가 몇 개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네. 모른 척하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한 3개 챕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 혹시 안 하셨던 챕터가 있으신가요? 다 하셨나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정희님 혹시 거기 챕터 중에 번역이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된 페이지가 있나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웅님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오늘 어쨌든 우리가 마침표 찍자 해서 이제 그 종이 뚫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챕터의 내용을 다 다루자라는 측면에서 우선 공개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버전업 오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얘기로 앞부분에 좀 넣어서 이 프로젝트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해서 네. 이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우리의 소회를 좀 적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그래도 넣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사진 달라고 했는데 사진 넣겠다고 아이들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셨어. 그래서 안 해주시는 분은 그냥 페이북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 내용으로 앞부분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쭉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페이스북 링크랑. 그래서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발표자가 더 없으면 저 발표 3가지 듣고요. 오늘은 요 책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다라는 책이고요. 그 Invent to Learn이라는 영문 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 오셨죠? 아, 그래요? 아, 혹시 책 안 갖고 오셨나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나중에 읽으셔서 간단하게 이제 의견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읽으셨죠? 안 읽으셨네. 일에 치여서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고요. 이건 서머리는 아니고 이미 한글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맞춰서 디스커션을 좀 진행하자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3개 챕터에 대해서 그림이 필요한가요? 아니, 이미지가? 그냥 글만 네, 글 들어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필요해요. 아이쿠. 이게 챕터가 3개는 아니고 2개고요. 이게 명왕성, 그러니까 배움과 참여 및 명왕성 뉴 호라이즌 탐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과 사람들은 디지털 생산 기술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는가, 이 2 챕터를 작업을 했고요. 이제 먼저 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앞부분이에요. 6학년 학생 중에 제이라는 애가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나 학교 올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닌대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행성 모양이라든가 달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책 같은 건데,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이제 띵커캐드 같은 접근하기 쉬운 툴을 사용해가지고 달 같은 거를 갖다가 실제로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각 달의 특징이나 성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해석하고 막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에 들어있는 행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프린팅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배움에 대한 갈구랄까, 스스로 이제, 목적이라든가 의미를 본인이 갖게 되면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점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사에 이제 여러 가지 행성의 3D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자료에 접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린팅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운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챕터에 우리는 이제 디지털 기술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부분은요, 이제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레이저 커터라든가 CNC 루터라든가 실톱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그게 완전히 다른 작동을 하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공통점인 점이 있고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 커터라든가 CNC 루터, 실톱 같은 경우에는 면을 갖다가 선으로 자르는 거에 있어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장비 사용하는 걸 배워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
어떤 스킬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서술로 해놔서 그냥 길게, 2D 기술은 어떤 거, 3D 기술은 어떤 거, 그리고 2D에서 3D로 변환되는 기술은 어떤 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읊어보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3D 프린터를 뽑을 때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수학과 공간인지 추론, 그래가지고 XYZ 모든 면에서 디자인과 정렬용 도구, 기하적 건축 모양, 그리고 나누는 법, 합치는 법, 측정 도구들, 구성 단위, 비례 단위, 뭐 그런 쭉쭉쭉쭉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생성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이제 물건을 뽑아내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기계 작동에 대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워놓는 거, 인필이라고 그러는데 그 3D 프린터 작동할 때 쓰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기계 함도를 연계해 두고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큰 걸 뽑으려면 작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합치거나 아니면 제거 가능한 부분 같은, 그러니까 그 지지대 필요하니까요. 3D 프린터로 뽑을 때 그런 부분 같은 거를 배울 수가 있고, 과정 안에서는 이제 G코드 같은 거 추가하는 공정 기술이나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요. 초보자들도 싱크캐드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바로 3D 프린팅의 세계에 뛰어들 수가 있고, 뭐 기계 작동의 학습 곡선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기 쉽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에서 3D, 그리고 3D, 그리고 과정에 레이저 기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수학과 공간의 인지 추론 기술을 2D에서 배울 수 있고, 2D 디자인 환경 다루기, XY면 기하학식 모양 건축, 나누기 합축의 측정용 도구들, 구성 단위, 비례 단위, 뭐 비율 회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 작업하려고 그러면 벡터 디자인 필요하니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D에서 3D로 되는 과정에 레이저로 자른 다음에 이제 그걸 적증해가지고 3D로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모양에서 폼으로 변한다 돼 있는데, 그걸 기계를 자르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기계 환경 설정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안에서 레이저 기술, 레이저 커터니까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고, CNC 밀링 같은 경우에는 2D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수학과 공간 수학과 공간 추론, 그다음에 2D 디자인 다루기, XI면 기하학식 건축, 그 앞서 말한 부분과 거의 같은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번역하니까 소목일이라고 나오는데, 소목일이 대목일과 반대어인데, 대목일은 큰 나무 작업이고 소목일은 작은 나무 작업이라 돼 있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수공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손목을 썼는데, 해가지고 약간 CNC 머신으로 평면 나무 작업한 다음에 자그마한 목공이를 통해서 2D에서 3D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다. 3D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D 디자인 환경 다루는 법, XYZ 모드면 디자인, 정렬용 도구, 기하학적 모양 건축, 나누기 합축의 측정용 도구들, 구성 단위, 비례 단위, 비율, 회전, 미러링, 불연산 등을 배울 수가 있고요. 생성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3D 모델링이나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CNC 밀링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회전하는 그 커터날을 가지고 필요 없는 걸 제거하고 생성물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기계 모두 레이어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적혀있네요. 해가지고 레이저 커터나 CNC 모두 특정한 레이어로 나눠서 작업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도구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CNC를 정확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면 자를 때 자르는 순서가 있나 보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배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생성을 통해 비운 기술들은 엔지니어링, 미술, 디자인, 과학, 컴퓨터 및 수학 등 실제 사회에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한 기술에 추가로 어떤 그런 활동 등 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의 문화 그 자체로 학생들은 호기심, 내재적 동기 중심의 독립적인 학습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독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독학을 통해서 2D, 3D 등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독학하면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액세스하고 구할 수가 있었고 이게 왜 학생들한테 중요한가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접근한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본인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어떤 새로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함께 오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C를 쓰는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는 사람과 맥 쓰는 사람의 버전 문제로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자잘한 문제들이 더 어떤 문제에 깊게 조사하게 만들고 다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거나 연결고리가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면 더 복잡한 문제에 도전할 수가 있고 어떤 그런 무제한적인 다재다능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강화주기를 형성을 하고 점점 더 능숙함이 도구를 더 사용해서 능숙함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더 복잡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뭐 옆으로 빠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본인이 그걸 배워서 하는데 뭐 중간에 옆길로 빠져서 다른 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문을 계속 열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옆길로 빠져서 그걸 잠깐 파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질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배움은 호기심을 만들고 내가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울 수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끝맺음으로는 디지털 생성을 통해 학교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은 되게 창의적인 프로세스고 학생들은 다양한 기술과 생각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더 뛰어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논리 연산이든 뭐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최종적인 완성품까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인데 그걸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본인의 길을 찾으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챕터입니다. 힘드네요. 운동시키네. 마이크 갖고 운동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 챕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챕터가 아마 이 책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회가 되면 그림도 사실은 좀 잘 알려주고 싶었어요. 거기 페이지 8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 이제 그 스킬과 관련된 2D, 3D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다이어그램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걸 한글로 다이어그램을 좀 공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안 나오신 만큼 잘 하셔서 기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오시려고 했으면 미워할 뻔했어. 그러면 이 책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늦게 오신 김 선생님, 우리 자기소개 타임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중계되고 나중에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요? 네, 그냥 여기 새로 오신 두 분이 계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김은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금 융합 관련 클래스 맡으면서 또 우리 메이커 이 스터디 알게 돼가지고 같이 합류하면서 더 좋은 어떤 교육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서로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어떤 그런 메이커 정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 있을까 해서 이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 투 런이라고 사실 이거 누가 번역해 이러면서 사실 메이커들 사이에서 이거 번역본 언제 나와 막 이랬던 책이고요. 여기 이제 실비아 리보
마르티네즈 이 사람은 사실 봤어요. 메이크페어 갔다가 제 섹션에 와갖고 인사를 한번 했고 명함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페이지 저 논문 쓰냐고 이 사람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논문도 많이 쓰시고 교육학 쪽에서 저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거에 또 반해서 책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다 훑으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시작을 할까? 각각 챕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디스커션을 할까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 개요는 의미가 없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개요 부분 뒷부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시가 있어요. 시. 100가지 언어들에서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좀 번역이 좀 약간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우선 제일 불만이 팅커링을 왜 개조하기로 해놨지? 약간 팅커링을 개조하기로 해놔서 좀 약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선하기, 개조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좀 약간 개조하기는 좀 번역이 그냥 팅커링이라고 하지 왜 또 굳이 개조라고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사실 메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팅커링이랑 팅커러 뭐 이렇게 하고 개조하는 존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구성주의 교육에 대한 기반을 두고 이제 계속 이끌고 가고 있고요. 그 역사 부분에서는 구성주의 교육에 해당하는 피아제, 그 다음에 듀이, 존 듀이는 되게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모 페페트, 그리고 그 뒤에, 레주 아밀레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메이크 운동까지 해갖고 현황까지 이렇게 쭉 훑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시도했던 많은 구성주의 교육의 갈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 메이커들은 그게 구성주의 교육에서 왔는지 어쩐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중간에 가면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피아제하고 관련해서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피아제. 그럼 제가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갈까요? 그래서 여기 피아제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중요한 게 학습자들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지식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스스로 지식을 본인 스스로 갖고 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지식이라는 정보가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이해를 위한 3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해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 과정 없이 정보 전달자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보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저번 학기, 지지난 학기 이제 피아제 거를 열심히 봤는데요. 근데 여기 교육학 하신 분들은 전공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왜 페퍼트가 피아제랑 같이 했을까 연구를 약간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피아제 자체도 어떤 꽃병에다가 꽃을 꽂는 거랑 수학에서의 이런 실험 같은 거를 자기 애들을 데리고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피아제의 연구 자체가 나중에 페퍼트한테 영향을 줬고 그 중간에 이제 존 듀이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피아제가 먼저 그 다음이 존 듀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 듀이는 제가 알기로 직접 집을 짓는 걸 아이들이랑 했다라고 알고 있고 여기 좀 약간 인상적인 글이 35페이지 인용구에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능동적인 탐구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해서 학습한 새로운 사실들과 아이디어들은 이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 거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간다라는 핵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37페이지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길버트 이렉터 공학협회라고 있었다며 영어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무료로 회원을 가입해서 37페이지 인용구입니다. 학위 명예 수료증 가치 있는 상들과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단계의 수료증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를 마친 마스터 엔지니어들에게 황금색 협회 핀이 박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길버트는 이들 마스터 엔지니어들의 구직 활동 시 지원 회사나 상점에 추천서를 써주고 협회에서 그들의 성공적인 업적을 기술해 주었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를 하다가 실제 취업을 연결시킨 사례라서 좀 되게 재밌었고, 약간, 제가 DIY ORG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작년 한 해 엄청 그 쏟아부은 에너지, 플레이메이커가 오늘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메이커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등급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위한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의 기여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두 개를 매칭시켜서 제 그 관점에서 좀 했고요. 그리고 존 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다른 분이 해주세요. 레비가 2010년에 혁신 스타일 기술 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핵이라는 말, 저도 이제 사실 되게 헷갈렸던 게 이 해커 스페이스랑 메이커 스페이스랑 같이 부르고요. 해커 정신이랑 또 메이커 운동이랑 같이 맞물려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분해 분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 스타일 기술적 기교로 물든 시스템 제어에 업적을 거둔 이들을 해커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스타일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약간 고민이 조금 들었고요. 어쨌든 재밌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MIT 공대 애기들이 50년대 애기들이 나왔는데 50년대 이런 걸 했네?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39페이지 인용구 밑에 보면, 랩이 인용구 밑에 보면 해커 윤리가 있더라고요. 해커 에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이 해커 정신이 메이커 정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접근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메이커에서는 컴퓨터를 강조하진 않아요. 로우테크, 하이테크를 다 같이 가고 있고요. 해커랑 그게 차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해커가 조금 더 오리엔트 돼 있는 거고, 사실 메이커 운동에서는 여기서 로우테크도 되게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접근과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메이커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뭔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위를 맹신하면 안 된다. 타의 집중화를 촉진시켜라.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티를 수평하게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 해커는 그들의 해킹에 의해서 평가되어야지 학위, 나이, 인종, 지위 같은 의미 없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다.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는 페임이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에 의해서 리스펙트 되고 알려지고 이런 존경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가, 그들이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마 가장 같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해커는 컴퓨터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사실은 메이커도요, 예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창의성이 해커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창의성이 이제 아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제가 이 펠로우즈 미닝풀 메이킹에서 가장 좋았었던 단어가 인클루시비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을 개조하는데 컴퓨터가 일조할 수 있다. 이 메이크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테크놀로지, 기술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낫게 만든다라는 공동체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목표점에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 퍼페트 잘 아세요? 아니요. 시모 퍼페트 잘 아시는 분? 정희님? 시모 퍼페트? 그래요? 다은쌤? 혹시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해커 얘기랑, 그
그다음에 저기 얘기 듀이랑 혹시 피아제 읽고 혹시 뭐 인사이트 얻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의견을 얘기해 주삼. 저 토론하고 싶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 들고 뛰어가게요. 살 빼게. PDF로 어떻게 제공되는 건? 아, 이거요? 이게 파는 책이라서. 아, 네네네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텍스트로 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요 읽어드린 부분은 제 논문 쓰자고 인용구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번 저는 쭉 다 텍스트로 정리해 놓거든요, 보통. 저거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대신 공개하시면 안 되고 저작권 문제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 뒤쪽은 사실 디스커션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설명이나 이런 거 리스트업이라서 한 반 정도가 우리가 디스커션 하기에 좀 좋은 거고요. 시모어 퍼페트가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냥 제가 쭉 1챕터를 얘기를 할게요. 시모어 퍼페트에서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 뭐냐면 컴퓨터를 툴로 본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는 연필과 같은 수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든 아이들의 체험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험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컴퓨터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교과서 만든 거 보고 전 되게 실망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1페이지에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아이들이 단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로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전신이죠. 로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만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학습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고 개발하는데 우리는 학습만 있고 개발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하는 좀 열린 오픈된 그런 과제들을 좀 진행 안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고민해왔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학습에서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사람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사람 평가랑은 상관없이 이제 진행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이제 내가 열심히 쳐놨어요. 하도 관심 있는 주제라서. 여기, 이게 이제 40년 전에 썼던 얘기인데, 되게 70년도에 썼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70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대요. 왜 제도화된 교육공학 커뮤니티는 메이크 운동에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가? 라는 얘기를 그 옛날에도 페퍼트가 똑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 비판 의식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컴퓨터가 학교에서 쓰인 지 꽤 오래됐죠. 언제부터 쓰였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컴퓨터 배우는데 아래 한글 타자가지고 속도를 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자기가 꼴찌래. 자기는 컴퓨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꼴찌냐고 그래서, 야, 너 미래에 이럴 텐데 가상공간에서 이러면서 조정할 텐데 지금 아래 한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어떤 뭔가 스킬을 익히는 도구로만 이때까지는 인식해왔다라는 게 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선생님? 네. 일단 생각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고 쭉 아까 전에 먼저 듀이랑 페퍼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그리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는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기보다도 그 소프트웨어 배우는데 전 학기를 보내고 정작 그걸 배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약간 시간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세이머 페퍼트하고 존 듀이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분들이 그러니까 20세기 뭐 한 분은 19세기 때 태어나셨지만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했었던 파트에 계셨던 분이라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더니 두 분 다 경험과 공유에 있어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집단지성이란 말씀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집단지성을 그러니까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뭔가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쏟는 그 노력과 시간들 그게 중복되어서 그러니까는 허비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런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줄이고 노력도 줄이고 그래서 효과를 더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존 듀이나 페퍼트 선생님은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공유를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가치를 같이 뭐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왜 그 시대의 교육에서는 이런 걸 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개탄해 하시면서 그런 걸 말씀하셨다는 걸 지금 보면서 다시금 좀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집단지성을 이미 이전 시대에 생각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존 듀이와 페퍼트에 페퍼트와 존 듀이와 피아제에 관해서 혹시 의견 신지연님? 혹시 나는 이런 부분이 와닿았다 아니면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이게 읽는 동안은 굉장히 초공감했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말씀하신 게 처음에 아마 이 스터디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교육이 좀 일방향으로, 특히 우리나라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애도 한 반에 32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감이 돌아가지고 한 10명이 안 오니까 선생님이 사실 솔직히 좀 좋으셨대요. 한 20 몇 명만 돼도 수업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2명 정도 되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그거를 수행을 잘하고 있든지 이렇게 진도 나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창의적인 수업이나 뭐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어지고 문제 해결을 하게끔 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뭐 이런 여력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교육 현장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되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런데 수업 시간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과 후 시간이라든가 뭐 다른 특별교육 같은 데 활용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약된 예산, 시간, 그리고 학생들한테 나가야 되는 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실행할까의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중에 좀 와닿았던 거는 학생들이 공유를 함으로써 스스로 더 많이 배운다는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나 없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원래 이제 가장 빨리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그룹으로 같이 메이킹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또 자기 알고 있는 거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가고 공유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질 못했는데, 피아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제가 경험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가르치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방식은 사실은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는 정말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어떤 그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학생들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가 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사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장을 마련해 주는데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네. 그냥 어떤 뭔가를 던져주면은 그걸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로봇을 만들고 이러는데 모터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역으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에서 이걸 학생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서 그걸 사실은 이용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 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욕심, 메이커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면은 메이커가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컴퓨터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계속해서 지금 컴퓨터가 그게 교육인가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니잖아요. 뭐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그거 다른 사무적인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걸 학생들이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 예, 각 학교마다 컴퓨터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3년,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하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거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코딩 교육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에요. 예. 예. 코딩 교육이 마치 지금 컴퓨터실에서 하는 교육처럼 돼버릴까? 저는 그게 제가 아직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해결 방법을 못 찾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좀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게 조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나 이렇게. 예. 저희 뭐 제가 뭐라고 예. 교수 나부르는 거 뭐라고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혹시 정희님 그 테이블 한 바퀴 돌고 오세요. 힘들어. 사실 저는 교육론 이런 거는 처음 접해봐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되게 굉장히 스킵하면서 많이 봤는데, 저는 이게 토론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봤던 이제 감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이커 관련된 그 교육자들의 히스토리 같은 거를 조금 봤어요. 뭐 루소, 프레베, 피아제, 몬테소리 뭐 이런.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메이커 교육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더 자율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못하고 있을 때 뭐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를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명확한 답은 주지 않지만 계속 생각하도록 문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뭐
뭐 선생님하고에게는 덜 하고 아이들에게는 많이 주어라. 그 권리랑 그 책임을 많이 주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 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계속 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이 책을 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소스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요거 모르면 요거 찾아보고 뭐 페이스북도 이제 등록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던 것 같고요. 자주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좀 저에게도 친숙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예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책 하기 전에 했던 미닝풀 메이킹 책에서 나온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 책에서 그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책에서도 그 역사 기억에 남는 게 역사교과 선생님이 자기 수업 시간에 전신기를 만들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 교과 선생님이 자기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기술적인 것들을 섞어서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을 섞어서 가르쳤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페퍼트랑 피아제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방식이 그런 학제 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이 그 지식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습득하면은 학생이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과 좀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습득하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구성주의 방식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미닝풀 메이킹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라 듣고 느껴서 되게 처음에 반가웠고,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이 피아제 그리고 페퍼트 이 사람들이 되게 이런 주장을 70년대부터 맞나요? 7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50년대 길게 잡으면 5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되게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일찍 생각했다고 좀 느꼈었고, 제가 이런 거를 사실 책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 실제 교실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게 일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널리 퍼져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도 뭐 EBS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KBS 다큐멘터리도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그런 실험적인 교육 방식을 하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 되게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이크업 페어 참가할 때 남는 시간에 한번 그런 학교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지성 교수님 아는 학교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어에서 에듀케이션 섹션 구성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전시자라 못 가르치니까 네. 뭐 에듀케이션 섹션이 있어요. 네,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듀케이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와서 라인업을 해서 이거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인업하고 구성하는 멤버 중에 하나가 제니스 대기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오늘 내 찍었나니까 보내주려고. 제가 쓴 얘기 말하기가 중간에 있더라. 전에 막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 거기에서 메이커 에듀케이션 쪽에 하는 실제 학교 사례를 그 컨퍼런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페어 이번에 가시니까 제가 티켓 찍어서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페어에 가면 이제 그 섹션에 네. 어린이들 섹션이 있어요. 학교에서 나요. 네. 학교 그것도 보시면 아마 거기 연락처나 정보 사이트 같은 거 얻으시면 돼요. 학교. 지금 여기서 뭐 해프닝, 메이킹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의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해커다, 메이커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러니까 음악 역사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미 50년대, 60년대에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미디엄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예술가들은 그런 미디엄들을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 노는데 왜냐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운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이프 뮤직 같은 경우도 역주행을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빨리 되감기를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그 릴을 뽑아가지고선 다른 걸로 문질러 본다든가 뭔가 여러 시도들을 했었어요. 이미 이렇게 테이프 네, 벽에다 붙여 맞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소리 나요. 백남주 선생님이 음악에서 미디어 아트로 넘어간 시초도 바로 테이프를 만지면서부터 거기에서 아주 재미를 느끼시면서 거기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가각적인 실험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 아트 쪽으로 넘어가시고 창시자가 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때 그런 해커라는 꼭 굳이 명사화 시켜서 그런 거 없어서 그렇지 이미 예술가들은 그런 실험들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예술가라는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 퍼페트가 컴퓨터라는 새로운 미디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피아제의 연구에 조금 더 했던 건 그 실제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추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해보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를 그러면 컴퓨터로는 어떻게? 약간 이런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다 그냥 왔어. 네, 저는 책을 사놓고는 일찍 사놨는데요. 잘 이 앞에 역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조금 중간에 읽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워낙 하던 일이 이제 설계 쪽이 이러다 보니까 설계적 경험적인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운 것이 가능한 한 그 옆에 우리 선생님들이 간섭이 없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주라는 것이 굉장히 제게 와닿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 퍼센테이지를 자꾸 줄여나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50%였다, 50%또 되면 또 더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게 감명 깊었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 어떤 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적인 교육을 아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느낀 거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보게 됐던 그 챕터는 그 아이들에게 이거는 아이들이 경험하기는 사실은 처음에 세상을 접하는 아이들한테 경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반복적 설계 주기를 이용한 거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경험했던 부분을 아이들이 어떻게 반복적인 설계 주기를 알 수 있겠냐 하는 거. 그건 실제로 경험해서 반복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고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이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존 디 그분이 한 말씀이 어느 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목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한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험 가진 분들이 어떤 한 가지 목표까지 도달하게 하고 또 다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레이저 커트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캐드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돼서 어떻게 그럼 레이저 커트를 쓰려면 일단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설계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게 접근하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경험자들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여기 우리 책에서도 그런 방법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책에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저 컴퓨터 교육 관련해가지고 조금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신 것 중에 컴퓨터 교육이 이제 자칫 잘못해서 타자 교육처럼 왜곡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컴퓨터가 그 다양한 그 메이킹의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소재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게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정말 좋고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공유해 주셨었는데 그 16세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최연소 애플 입사자로 올라갔던 친구는 집이 막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거의 집까지 내놓을 상황이었는데 페이스북이었나요? 뭐 아무튼 페이스북이든 뭐 아무튼 그런 되게 떠오르는 그런 기업에 입사한 최연소 입사자인데 그 친구는 이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스페인어를 했나 그래서 영어도 못했었던 친구래요. 그런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10번 찾아서 안 나오면 11번 찾아가면서 계속 셀프 스터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연결되는 수단이기도 해서 그걸 학생들이 그냥 타자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구글 임팩트 챌린지 뭐 이런 설명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기술을 적용한 사업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술의 중요성을 확장성이랑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이 사람을 지원하는 돕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술 혹은 좋은 것들을 확산시키는 데도 되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걸 봐서 이런 메이커 운동도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급시키고 확산하는데 컴퓨터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정인님 운동을 하시는 중간에 앉으셔갖고. 아까 제 기술에 대한 얘기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논문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53페이지에 알렌 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다. 맞죠? 그렇죠. 테크놀로지라는 건 지금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이거지만 과거의 테크놀로지는 또 틀렸던 거죠. 뭐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쇄가 처음 대량으로 찍기 시작했을 때 활자나 이런 게 테크놀로지였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이라고 통칭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앞서서 이제 신지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컴퓨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컴퓨터가 요새는 또 소프트웨어가 다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 오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마음 공감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의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페퍼2도 그렇고 이제 뭐 알라케이도 그렇고 미디엄으로 봤거든요. 일종의 이제 매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엄의 이제 매체로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이프가 나오듯이 이런 새로운 매체,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매체의 역할로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는 좀 약간 제가 이제 좀 약간 비판론적 견지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매체들을 지엽적으로 보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대중매체도 이제 실제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정보 전달 매체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익적인 측면의 가치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도 매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 매체에 갖고 있는 공공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가치들을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반복하기 프로세스, 반복 설계하기 프로세스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하고 맞물려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메이커의 프로세스는 뭐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메이커의 프로세스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도 보면 그냥 반복하기야. 그 반복하기에 얘기되는 단어가 팅커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서 뭔가 더 낫게 만들고 계속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팅커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개조하기로 맞아하니까 좀 약간 이상했는데 그 개조하기 그러면 새로운 걸로 발전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현재 거를 그냥 바꾸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의 팅커링은 더 새로운 뭔가로 발전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진보되기도 하고 뭐 다른 갈래로 가기도 하고 자신의 관심사가 맨 처음에 A로 시작했는데 저 뒤에 가면 X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한 갈래로 계속 쭉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그 프로세스 나오는 부분에서 세 가지 그 네 단계를 폴리아가 얘기하는 TMI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가 띵크고 그 다음에 M이 만들기고 그 다음에 뭐 개선하기가 임프루브. 디자인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나 TMI 프로세스나 매한가지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그냥 다 똑같고 이제 이게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해서 기존의 PBL 방법론이라고도 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뭐 재밌는 그 세부 항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 여기 이게 있어요. 인벤트 투 런 사이트에 방문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인쇄할 수 있는 TMI 포스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포스터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에 아까 전에 그 이런 학습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꾸지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름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선언문도 작성하고 광고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실제 교육이 설령 그렇게 안 바뀔지라도 교육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힘드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막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포스터 만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약간 중간에 점프했는데 여기 나은쌤 그 테이블 한번 돌까요? 다은쌤이 명강사예요. 제가 3D 프린터 강의를 들어봤는데 자만에서 최고야. 자만의 명강사라고 앞으로 붙여.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저분이 제일 잘해요. 그러셨어요. 피자가 왔어요? 네. 마시고 참고요. 지금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그래요. 피자가 오면서 잠깐 뭐라고. 네. 손 흔들어 주세요. 피자 먹고 하겠습니다. 쓰러지겠어. 친구분이 반가워요. 저희 팀도 저기 들어가긴 하구나. 이미 빨리 주세요. 주영님 못 오셨구나. 주영님 다음번에 또 오세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이거 좋다. 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주영이 다음에 또 봐. 주영이 다음에 또 봐. 두 가지 종류예요? 아니, 네 가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와우. 아, 그래요? 다 달라요? 먹으면서 그러면, 먹으면서 제가 쭉 읊죠, 그러면. 얘가 그 새로운 얘가 아직 가는지를
이번에 책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는 바느질 회로랑 프로그래밍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우리 딸이 디자인한 거야. 아 진짜요? 네. 색깔도 너무 잘 골랐어요. 예쁘게. 웬만 신중한데 걔. 이런 거는 뭘로 자르지? 그냥 가위로. 아, 그래요? 왠지 막 레이저 커팅 막 이런 거. 가위로 자르신 거예요, 다? 네,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이것도 다 손으로 그려서 했는데? 바느질로 수공의 달인이죠. 교수님 책 샀는데 읽지는 못하고 있어요. 읽지 마세요. 샀는데 읽어야죠. 제가 좀 이제 그냥 채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이크업 커뮤니티는 아이들이 다시 공예와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책에서만 보기도 했지만 프로그래밍이 다가 아니야. 그렇죠? 뭔가 여기 아트에 대한 얘기도 섞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스팀으로 갔는지 이런 얘기도 나와서 실제 테크놀로지와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합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게 해주는 게 메이커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한 흥미로운 하이테크 재료들뿐만 아니라 만들기 활동을 고치시킬 수 있는 많은 로우테크 혁신 활동도 메이크 활동의 성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메이크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이테크로 갔어. 로우테크가 별로 없어. 넘사벽이야. 저걸 어떻게 내가 저것들은 저들의 세상인가 보다. 그리고 메이커들이 다 전문가 영역만 되고 있고 그 로우테크 전문가들은 다 저기 뭐지? 신기한 세상 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문제 해결이나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프로그래밍은 큰 도움을 준다. 이거는 기존의 활동에 Z 추진력을 달아주는 것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퍼트가 이게 되게 이 문장이 재밌었어. 컴퓨터가 아이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이들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 철학적이야, 이 사람. 그렇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전문가들도 이렇게 뭐 라이노나 또는 오테카드를 배운다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먼저 배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엑시스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길을 알려드리면 그 나머지는 본인의 흥미를 얻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레이저 커터 교육할 때도 이걸 CAD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고민하다가 그냥 일러에서 그림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라이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벡터라이징 해버리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명령문 3개만 알면 되니까. 그 방법을 했더니 다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어쨌든 메이커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자기가 먼저 배웠으면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엑기스처럼 빼내가지고 이제 어떤 문화 확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아요. 우리 코딩에서 만약에 마이크 안 주셔도 돼요. 스크래치나 인텔리 같은 경우에 그게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장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가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의 그렇지. 최소의 간섭은 하라 이거지. 그 대신 간섭이 자꾸 처음에는 50%가 왔으면 그다음에 간섭을 빼라는 저기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걸 자꾸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나중에는 뭐 거의 간섭을 안 하고 해주면 할 수 있도록. 근데 처음부터 안 해버리면 흥미도 유발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렇게 딛게 해줘야 될 거예요. 스크래치 만드신 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치를 했으니까. 경인대학교 경인교대 자료 보니까 거기서 뭔가 아주 근사한 걸 만들어가지고 가서 직접 만나서 그거를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다시 그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만드신 분이 뭐 잘은 만들었지만 스크래치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크래치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 프로그램 하면 벌써 아이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레고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걸 집어넣어준 거 스크래치가. 그러니까 레고를 통해서 놀듯이 마치 프로그램을 그냥 레고처럼 놀게끔 해서 배우게 되면 이제 흥미를 이제 유발시키는 거예요, 스크래치는. 그러면 거기서 높은 단계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려면 이제 스크래치는 빼고 다시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흥미를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스크래치의 한계성이 있잖아, 어쨌든. 그 한계성은 어차피 고학년으로 가면 그 한계성이 나타나니까 스크래치를 통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본인들이 스크래치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많고요. 근데 사실 스크래치를 배우면 뭐 마인드스톰을 하다 뭐 그 뒤로 블록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크래치 다음에 뭐예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해. 그래서 그러면 스크래치 갖고 뭘 배우셨는데요? 라고 얘기해보면 또 배운 것도 많지도 않아. 그래서 복잡한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레 이제 본인이 스크래치 많이 배웠다고 이제 한 학기 배우면 이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긴 해요. 언어만 배워. 쓰는 자체만 배워.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스크래치하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은 못 마련해 주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냥 컴퓨터에서만 하고 끝나는 형태거든요. 그게 현재 사실 컴퓨터 교실에서 확장해서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말고 조금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것도 애들이 금방 흥미를 잃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크래치만을 가지고 흥미를 이루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기로 가야 진짜 메이킹으로 접목을 시켜야 메이킹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이제 프로그램보다는 메이킹에 대한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번에 그 레이저 커터 교육할 때도 사실 제가 그 레이저 커터 교육생들을 모은 거는 근데 좋은 교육을 너무 많이 하세요. 가서 배우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수 메이커에서 이게 아마 수요일 날인가 뭐 해요. 그랬었는데 3D하고 레이저 커터 겹치고 뭐 다른 그러시구나. 겹치고 그래가지고 저도 못 오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천안에 유일하게 레이저 커터 하나가 무한상상실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이용하러 가고 한 달 후에 가봐도 제가 작업한 게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쓰시나요? 그렇죠. 안 쓰는 거죠, 아무도. 아깝다. 내가 갖고 오고 싶다. 우리까지 맨날 주소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만 그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가본 것도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작업을 하려고 또 목재소를 이제 합판을 사러 갔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뭐 탁자도 만들고 하신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합판을 사가니까 여기 왜 사가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도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교육에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레이저 커터에서 잘려나가는 그 디자인한 거 잘려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레이저 커터기가 메이커할 때 50% 이상 그래요. 제가 메이커 대회 나가봐도 메이커톤 나가봐도 레이저 커터 3D 풍선 느려서 못 써요. 필요 없는데요. 요즘에 제일 재미있는 좋은 교육 기회들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페북에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 연구회 회장님이 이제 또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지.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굉장히 뇌에 들어가니까 조금 힘이 나는데. 빨리 이제 힘내서 자 정리하시죠. 앉으세요. 다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영목 회장님 섭외할 거거든. 잘해드려야지. 앉으시죠. 앉으시고 여기 그럼 이제 이야기 순서가 저쪽에 갔다가 이제 이쪽에 넘어온 거죠. 저 아직 덜 했나? 다은 씨 안 썼어요? 다은 씨 안 했? 갔다가 제가 그러면은 예,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선생님도 또 오늘 분위기 무슨 예.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발표 주제가 이제 책의 내용인데 제가 책을 사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나 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좀 제가 느끼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뭐 저야 뭐 현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이제 뭐 매일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나 그 키보드 뭐 코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기술을 익히는 건가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까 컴퓨터 이게 이제 기술 교육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뭐 에듀케이션 이쪽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그런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떤 이제 코딩에 막 연연해서 이게 막 좋은 코딩, 좋은 어떤 하이 그 코딩 좀 높은 수준의 코딩 이것만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진짜 안 되겠구나.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요즘 인문학 이야기도 많아하고 여러 사람하고 소통 문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코딩 기술적인 부분에만 있다 보니까 소통이나 인문학 또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제가 또 단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머신러닝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머신러닝이 제가 요즘 좀 잘 알고 보니까 그게 순수한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이제 이야기는 되어 있었지만 요즘 그게 하드웨어가 따라가지고 또 풍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우리한테 이제 현실로 직접 와닿는 그런 것 같은데 보면 그게 아주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높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높은 지능을 그걸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었는데 아주 그때 그 단세포 생명부터 생겼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단세포 생물이 세포가 하나 모이고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세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주변 그 데이터들을 센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뇌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억만 년, 뭐 수십만 년 지나오면서 이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뇌에 그런 이제 그 세포들이 집약이 되면서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가중치를 부여해 가면서 센싱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좋은 말로는 학습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세포 하나하나들이 거기에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주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자기가 입력을 받아서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축적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을 해놨다가 그게 다시 재현이 될 때 이거는 뭐 주변 사물 보고 사과더라. 이거는 뭐 콜라더라, 피자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뭐 컴퓨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이렇게 풍요롭고 여러 사람과 이제 잘 소통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좀 너무 기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좀 이렇게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머신러닝에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하나도 못 읽었고 이게 오늘 처음이라서 어떻게 했는데 저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애들이 좀 그 컴퓨팅 사원도 하고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저는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는 저 메이커 문화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아두이노랑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경험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커서도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자기가 뭐 발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 위해서 제가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저 참석했는데 저도 너무 높은 수준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애들이 옛날에 아두이노 갖고 이게 브레드버 했는데 뭐 정황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가고 애들이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거죠. 6학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6학년은 전개를 배우니까 그 정도 애들 뭐 저항 뭐 넣으면은 회선하면 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엔트리랑 연결된 뭐 햄스터라는 로봇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트브릭도 있어서 그 연결해가지고 이게 모터야 해서 그 정도 애들한테 그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거 쓰셨네. 딴 건 너무 더 비싸서. 여기 다운쌤 안의 명강사 다운쌤. 네. 저도 읽긴 읽었는데 아무래도 교육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부분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게 그 컴퓨터로 스킬을 익히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3D 모델링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배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대학 들어와서 처음 3D 모델링이라는 툴을 배웠을 때 그냥 앞에서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강사가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이거 클릭하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클릭하세요 해서 뭐 패닝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앉아있는 컴퓨터 40대가 다 똑같은 걸 그려요. 다 똑같은 걸 그리고 선생님 그 이제 숙제를 내주죠. 숙제를 내주면은 자 이거 며칠까지 똑같이 그려오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모델링을 주입식 교육으로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3D 모델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만 가르쳐줘도 이것저것 응용을 잘 하는데 그런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딱 그것까지예요. 더 못 만들어요. 딱 그것만 하고 이제 뭐 공모전 나가야 되는데 모델링 해야 되는데 모델링 잘하는 친구한테 밥 사줄게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내가 좋아하는 3D 모델링이 내가 싫어하는 주식 교육으로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던 중에 이제 팅커캐드라는 쉬운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이크업 버스에서 수업할 때는 진짜 앞에 딱 15분 정도밖에 안 가르쳐요. 기본 기능밖에 안 가르치고 그냥 딱 주제는 주죠. 뭘 만들어라고 주제는 주는데 근데 그 가르치는 중간에도 애들은 이미 다 딴 걸 만들고 있어요. 벌써 신나서. 그러면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뭘 하든 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이거 주제를 줬어요. 주제를 줬는데도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혼자 만드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라고 그냥 내비두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도 가장 교육하기 힘들었던 친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난 만들고 싶은 게 없는데요. 진짜 마우스도 안 잡고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 왜 안 해? 어려워? 아니요, 만들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만화 영화 없어?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뭐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하게 그 친구가 답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뭐 그거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러면은 막 좋아하는 동물 없냐 막 계속 질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든 만들게 하기는 이끌긴 이끌었는데 지금 메이킹 교육도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주식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뭐 모델링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진짜로 모델링이고 그 코딩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애들이 뭘 하고 싶은지 뭘 만들어 보고 싶은지를 먼저 그게 하는 게 우선인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 여건상 다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저의 피드백 의견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는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많고 만든 것도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메이커 버스에 있는 회사가 메이커스 N이라고 하는 그 모델링 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모델링을 할 줄 모르냐? 아니에요. 그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카페에 가시면요. 하루에 10몇 개씩 새로 만든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아무도 공유하지 않아요. 나 이거 만들었지롱 하고 착각 사진 찍고 그 사진 그 자랑만 하고 끝나지 그거를 공유 아무도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띵기버스만 가서 보면요. 3분의 하나씩 새 모델링이 올라와요. 그게 허접할지라도 그 문화 자체가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왜 공유를 꺼려 할까? 그리고 제가 의외로 좀 황당한 사건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모델링들을 다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제 작은 전시회처럼 이제 이런 걸로 3D 프린터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파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디자이너분, 3D 모델링 디자이너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이 공유를 하니까 내가 욕을 먹는다고. 그 사람은 이걸 왜 팔아야지, 왜 무료로 공유해서 내가 욕을 먹게 하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이걸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의 공유 문화가 아직 많이 안 잡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유가 안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뭘 가지고 컨텐츠를 팔 게 없는 거예요. 예, 팔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 하는 거 자체가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특출한 사람은 잘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D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업체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대상이 없는 거지, 그게. 3D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 타이밍에 또 필 받아갖고 왔는데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게 뭐냐면 테크놀로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보던 관점하고 미디어가 틀려졌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틀려졌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컴페티션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래서 과거의 것을 누군가의 것을 따라하고 그거를 조금 더 낮게 만들고 그런 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를 많이 해야 공유를 많이 해야 3D 프린터가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레드햇이 최근에 수익률이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오픈소스 공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개하면 그게 돈이 안 돼. 그게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궁극적으로 개조하기라던가 만들기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리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 중에 또 그 중요한 목적은 창의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을 무시한 채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가령 예를 들면 더 멋있는 것,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를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계속
핵심은 빼먹은 채 공유라던가 실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기술적인 것만 탐험하다가 끝나는 그런 교육이 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디자이너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디자인을 왜 공유해? 내가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 전 얘기를 하죠. 너 디자인 너 순수하게 너 혼자 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무엇을 만든다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것들을 조합하고 자기가 새로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그것들을 항상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순수하게 독창적인 사람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독창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들과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디자인을 더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본인이 뭔가 계속 고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이익이 나냐? 결국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이제 조금 약간 교육에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필 받아서 얘기했어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하고 지금 한 3주 만에 나가지고 책을 안 읽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술의 이제 앞으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이제 그 기술 자체를 이제 어떤 좀 고급스럽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의 그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됐는데 앞으로의 기술은 그건 것 같아요. 주변의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걸 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활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엄청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 이게 알고 보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는 게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그 경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혹은 이제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서 오차가 생기면 자기가 보정을 해 나가잖아요. 머신러닝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코딩 기교, 엄청난 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중치를 보고 좀 이렇게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자꾸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배우는 단계지만 서로 공유하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해 나가고 또 지금 구글 같은 데서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한 곳에 또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또 한 곳에 기술이 뭔가 새로 나왔을 때 독점하고 그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것도 안에 있는 특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공유 문화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메이커 문화 속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제가 요즘 보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머신러닝 관련해가지고 화두를 꺼내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IBM에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왓슨 이런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듣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관련된 세미나들도 이제 좀 많이 다니는데 특히 이제 진로,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뜨거운 화두인데 특히 말씀하시는 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과
생기는 직업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다. 직업은 똑같아도 그 직업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그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훌륭한 인사이트를 내놓는 거는 인간보다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암 진단율 같은 경우도 95% 정도까지 맞추고 전문의보다도 오히려 잘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지식을 딸딸딸딸 외워서 혹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일들은 되게 사라지거나 뭐 대체되거나 이럴 수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가 다 없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100년치 암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이 사람에 대한 뭐 유전자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내놓았을 때 그 정보를 환자한테 카운셀링 해주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이 예를 들면 과거의 병력이나 뭐 이런 걸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을 진단해주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사람 환자한테 맞게 카운셀링 해주고 소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공유라든가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들은 그리고 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정말 무슨 직업이 사라지냐 뭐 생기냐 이런 거를 떠나서 각각의 직업의 성격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네. 이제 아까 먼저 말씀 나왔던 부분이랑 방금 말씀 나왔던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어떤 뭐 창조경제 이전염이네 해가지고 이제 뭐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했듯이 되게 좀 표층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메이커 문화랄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 이제 약간 취미의 영역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런데 일단 뭐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보다도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게 선행이 돼야 만들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러면 그 만드는 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투여가 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여유나 자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행이라고 생각해,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한번 그런 트렌드가 지나갔었고, 또, 뭐 이제, 아이들 예전에는 비비탄총 갖다 놓고 아시카 가지고 놀고 뭐 그렇게 했다 그거 유행 지나가고 다시 이제 또 뭐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 한다거나 뭐 이런 유행이 또 생기고 지금 이제 또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두이노 교육이라는 그런 걸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그 교육보다도 뭔가 구현하고 싶은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랄까 트렌드가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생산성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게 되고 그런데 과연 그 높아진 생산성을 감당할 수요가 있는가는 약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이런 모임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진행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시 잊어먹었다 방금 다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게임업계에 이제 계속 오래 있었는데 이제 손 뗀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큰 고민이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뭐였냐면 자유도였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면은 게임 이론이나 이제 게임 관련된 책을 보면 이 메이커 책이랑 초반 내용이 되게 흡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도랑 이제 팅커링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게임들 만약에 이제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20까지 만들어 놔요. 그러면 스테이지 1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면 20 스테이지 만들면 이제 2억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테이지 만드는데 무수한 리소스가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야, 이거 계속 우리 이건 100스택까지 계속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자유도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뒷받침 되어져야 되는 게 이제 3D 물리 엔진이 뒷받침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이제 3D 게임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명이 10번을 쳐요. 그럼 성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이건 다 약속인 거예요. 뭐든지. 근데 모든 스테이지를 그렇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을 쌓고 여기다가 물리적 법칙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좀 10번 대충 치면 좀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될까? 우리가 그 무너지는 그림까지 그려주기 너무 힘들다, 디자인 팀에서. 근데 그때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물리 엔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이 몇 주씩 작업을 해서 만들 무너질 성 그거를 그냥 컴퓨터 물리 엔진 프로그래머가 몇 줄만 쓰면 알아서 무너져. 몇 개 맞으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도를 넣어볼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드디어 이제 MMORPG가 된 건데, 그래서 MMORPG 게임은 스테이지 레벨을 하다가 저희 나라 이제 머리를 썼죠. 야, 이것도 좀 너무 스테이지 만드니까 힘들어. 그냥 우리 사람끼리 싸우게 하자. 그냥 어디에다가 보물 하나 숨겨놓고 한 몇천 번 치면 나오게는 그 아이템 해놓고서 숨겨놓고 우리가 싸워서 그 승자만이 그걸 캘 수 있는 걸 하자. 그런 자유도를 주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지를 안 깨고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도 조절만 해주면 돼요. 그냥 알아서 다 싸우니까. 싸우다가 뭐 며칠 밤을 새든 몇 년을 새든 아이템 하나 찾거든요. 그 레벨링 조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는 정해진 트랙만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리 엔진의 도움이 인해가지고 정해진 레이스 트랙 외에도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자유도를 준 거거든요. 그 자유도에 이제 그 MMORPG란 그 개념을 넣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상에서 노가다 한다 그러거든요. 계속 망치만 치는 거야, 캘라고. 그건 이제 팅커링인데, 어떤 메이커의 개념을 예전부터 썼던 것 같아요, 게임 업계에서는. 그게 지금 이제 당연한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임이 이제는 자유도가 높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안 돼요. 정해진 틀에서 이제 하기 싫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걸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코딩을 하고 뭐 사물 IoT 관련해서 막 했는데, 애가 이제 4학년이거든요. 애 앞에서 제가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납땜도 잘하지, 드론도 잘 날리지, 뭐 코딩도 뭐 하면 다 해주자니까 얘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지가 안 생겨. 아빠가 다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손에 쥐고 있던 게 레고였거든요. 레고만큼은 진짜 아주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고가 좋을까? 저는 브레인스톰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켜보니까 잘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났냐면 집에서 엄마가 청소를 하다가 얘가 제일 아끼는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거 어디 갔냐고. 제가 볼 땐 무슨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무슨 그 요만한 성 같은 횃불이 있어요. 그 횃불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걸 이제 청소도 잊어먹었는데 그거 잊어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밥도 안 먹고 며칠을 막 이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여기 집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 동기가 보니까 레고가 너무 획일한 틀 안에서 얘가 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동기를 좀 자유도를 줘서 좀 아빠가 항상 이제 부족한 면을 보여주겠구나. 제가 하다가 실수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빠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겠다. 그런 동기부를 찾다가 우연히 그 레고 그 게임 있죠. 마인크래프트. 그걸 찾았어요. 근데 전 아무리 봐도 레고 그걸 이제 같이 하거든요. 둘이. 근데 이게 왜 교육적 효과가 있지?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계속 그 답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이제 그 팅커링이나 그 자유도 생각이 딱 나는 게 마인크래프트 이제 게임을 혼자 하면 좀 그런데 멀티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부시거든요, 서로. 아니면 저는 그걸 모방해가 또 만들고 아무래도 그 자유도로 얘기하는 건가 얘네가? 그래서 이게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이커리 관련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장 큰
그거는 동기부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동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현재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처음 와서 사실 이런 주제로 사실 토론하는 걸 좀 알았더라면은 더 재미있게 좀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의 늘 화두도 이런 거였거든요. 컴퓨터 교육이라는 그냥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교육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늘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 또 뭔가 혼자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른 또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들만의 또 눈높이가 있고 아이들의 관심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도 받아왔던 교육이 이제 이론으로 배우고 내가 배웠던 이제 실습을 통해서만 했던 것들이 전부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메이커라는 부분을 접하면서 저희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너무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약간 생활기술, 적정기술의 범위에서 뭔가 접목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일상과 생활과 문화, 예술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저도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그냥 공유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모두에게 박수. 신지웅님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매번 너무 수고해주고 계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궁금해. 저것도 뭐냐고,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교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다 시연을 했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건데,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센서랑 모터랑 연결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좀,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이제 일들을, 다중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모터 구동도 하고, 뭐 소리라든지 멀티미디어 재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들면서 배우는 걸로다가 이게 이제 좀 초등학생이 라즈베리 파이에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그 스크래치나 이런 걸로 코딩에 대한 어떤 흥미, 재미를 느끼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요즘 머신러닝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요즘 영상을 머신러닝을 해서 앞에 빨간 불이 돌면 얘가 가다가 쓴다든지 사과가 있으면 사과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접근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머신러닝 가르치고 이거 좀 교육할 기회 생기면 소개 좀 해주시면 제가. 저희 학교 오세요. 신용사 오늘 섭외하러 와서 그 회장님이 나랑 좀 이따 얘기해야 돼. 이거는 제가 사실은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가르치는데요. 요번에 2년 반째 가르치는데 요번에 가르치려고 사실 신지웅님하고 박세영님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반반이에요. 스크래치를 2년 정도 배웠던 애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저희 이번 목표는 게임을 스스로 디자인해보게 하면 어떨까라는 목표를 나름 세웠어요. 이게 저희 딸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스크래치 갖고 이제 거기 에디터가 책을 낼 때 맨 끝에 무조건 코딩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코딩 안 돼. 근데 무조건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쉬운 방법이 뭐가 있지 바느질 회로랑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게 여기 밑에 이제 사실 이거를 컨덕티브 그거를 깔래다가 그거 너무 비싸. 그래 은박지로 하자 그래갖고 은박지든 이런 전도성 물체로 넣어갖고 이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고요. 이거를 누르면 우리 딸의 아이디어는 이거 누르면 얘가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주사위 찬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 랜덤하게 이제 모니터에서 돌아가고 여기 이제 말을 놓잖아요. 여기다 말을 놨을 때 퀘스천이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학 퀘스천, 어떨 때는 사회 퀘스천, 아니면 미션을 주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전도성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라운드랑 닿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애들 스스로 자기가 보드게임을 리서치해서 자기 보드게임을 디자인한 다음에 어떤 소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찰흙으로 만들던 종이로 만들던 바느질 회로를 만들면 만드는 걸 도와주고 프로그래밍이랑 연결해서 완성하는. 가는 말은 뭘로 이렇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손으로 눌러서 가는 거예요? 아니 말이 있겠죠. 말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행위라. 말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이게 원래 다이스가 나오면 2칸 이렇게 가잖아요. 말은 진짜 주사위 3D로 만들어도 되지. 네. 그런 게 그런 거. 여기다 6개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돌아가서 쳤었을 때 스탑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 근데 어차피 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뱀사다리 그런 거. 예, 그죠? 뱀사다리, 뱀, 맞아요. 뱀은 예. 떨어지고 사다리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 메이커 대회에서 메이커 톤 할 때 주사위를 가지고, 주사위에 이제 거기 면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그걸 던져서 거기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요 말이 갈 수 있게끔 그거를 구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레이저 커팅이랑 좀 붙여도 돼요. 부직포는 레이저 커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 기술을 좀 이용하거나 디자인 기술을 좀 적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메이커 톤 알버트가 주사위 그 두개 이렇게 하나 던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센서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신용산 회장님? 신용산 같이 하고 싶으시면 회장님 섭외해서 같이 가려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만 너무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 뭐 주말에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몸이 한 군데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제 후배네요. 아, 네네. 예,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은 이거 한번 조금 더 디스커션 하고요. 저번에 그 메이커 스페이스 매뉴얼 어떠세요?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다룬 메이커 스페이스 플레이북이라는 게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번역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누구지? 그 번역